지난해 12월 3일 한덕수가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장면. 진짜로? 이 포고령 문건을요, 한덕수가 주위에 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 진짜로? 이상민 전 장관이 이상민이 언론사 단전 단수 외에 어.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이가 이거를 종이를 다발로 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상민이 이상민! 너 한 개. 이상민이 너는 하나, 둘, 셋. 너 요만큼. 웃지 마라. 이것도 현실이 된다. 웃지 마라. 경찰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 CCTV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를 확보를 했어. 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이가 그동안에 계엄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모습이 담겼었다. 전면적 우리가 어제 다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경찰에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세 사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근데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거는 어제 한 게 아니고 이번 달 중순에 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진 게 어제 알려진 겁니다. 네네. 근데 아무튼 간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은 이제 12월에 출국 금지 조치가 됐으니까 네. 셋 다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된 겁니다. 네. 자, 이 최악의 3인방들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라고 떠들고 다녔었는지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가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수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말 같지가 않은 소리야 진짜. 갖고 있었는데 기억이 아예. 이게 뭐야? 이거 빨래해야 되는데 이거야 뭐야? 요거 일단 기억해놔야 돼. 네. 일단은 뭐 전혀 몰랐고 문건과 관련해서도 전혀 몰랐다 이거야. 네. 이거 기억을 꼭 해놔야 됩니다. 네. 웃고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상무기는 계엄에 대해서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듣겠습니다. 전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건 합니다.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자, 문건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안 봤다. 안 봤습니다. 이게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네. 자, 그리고 이상민이는 뭐라고 계엄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는지 보고 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눈도 좋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야 도대체 CCTV에 어떤 장면이 담겼길래 전반적으로 다 배치되냐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경찰의 워딩이. 그래서 우리가 막 꽁트하고 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문건을 이렇게 막 보고 문건 막 이렇게 보는 장면이 들어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우리가 꽁트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데 언제나 상상 꽁트는 현실이 됩니다. 뭐 나왔어요? 나왔어. 오. 관련해서 그 뉴스토마토가 좀 보도한 게 있더군요. 뉴스토마토가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 취재를 종합을 하면 지난해 12월 3일 한덕수가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장면. 진짜로? 야, 상상 꽁트는 언제나 현실이 돼. 어제 나보고 꽁트 너무 과했다고 했던 애들 대가리 박어.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이 포고령 문건을요.
한덕수가 주위에 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 그리고 세 번, 이거 봐라. 그렇죠. 이거를 한 거죠. 세 번째는 이상민 전 장관이 이상민이 언론사 단전 단수 외에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꽁트에 다 담겨 있었잖아. 예언자. 꽁트 그거 다 그냥 현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뉴스토마토 보도만 이 정도고 그렇죠. 진실은 또 어떤 게 담겨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윤건영 의원님을 모신 겁니다. 너무 궁금하다. 네. 어제 저희가 상상 꽁트를 좀 했었어요. 설마 이렇게 했냐라면서. 꽁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출국 금지를 먼저 걸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세 사람을 동시에 같은 날 소환을 해서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경찰에 자신이 있대요. 이 셋에 대해서 최소한 내란의 동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는 전혀 개헌 문건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네.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는 걸로 제가 경찰 쪽으로 확인을 했고요. 와 대박이야. 포고령을 그러면은 체크하고 검토하고 같이 나눠 보고 포고령을 와 이거 대박 사건이야. 그러니까 국무위원 쟤들 중에 제일 진실한 사람이 김용현이야. 김용현. 다 사실대로 그래서 여기 아직 나오진 않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김용현이 한덕수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용현이 그걸 계속 주장했잖아. 그렇죠. 내가 얘기했다. 근데 정신 나간 김용현이야라고 해서 다 인정을 안 했는데 김용현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럼 김용현 얼마 억울했을까 나 정말 김용현 영치금 보내주고 싶다.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도 마찬가지인데 이상민은 제가 아침에 뉴스토마토 기자분하고 이 취재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전화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네. 너 어디까지 아니? 나 어디까지 안다. 너 어디까지 아니? 서로 맞춰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차이 나는 건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지시를 찾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아니야. 그래서 난 아직 그까지는 못 가는데 너 많이 갔네. 이렇게 지금 맞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요게 제가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가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단전단수 말고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이 담겼다는데 CCTV는 오디오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행위밖에 없죠. 네. 네. 근데 다른 지시라는 것을 어떻게 특정했을까? 이거는 그 경찰로부터 나온 제보예요. 이게 지금 저희도 이게 CCTV를 본 건 아니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거고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 사람들이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상상을 해보면 윤석열이가 이거를 종이를 다발로 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상민, 너 한 개. 이상민이 너는 하나, 둘, 셋. 너 요만큼. 웃지 마라. 이것도 현실이 된다. 웃지 마라. 그렇게 한 거 아니고는. 여기서 누가 줬느냐를 저하고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찾고 있어요. 지금. 그거가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이가 전달했냐. 방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넘긴 거냐 아니면 중간에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추가 전달을 이상민이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저도 처음에 일찍 가가지고 듣기로는 이건 확실치는 않은데 중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중간자가. 나온 거 보면.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이도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받은 뉘앙스가 아니야.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뉘앙스였거든요. 계속 얘기했어요. 예,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윤석열이가 뭐 서서 지시는 했겠지만 종이를 전달하는 누군가가 또 따로 있기는 해.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상민이 다른 지시를 받는 듯한다는 거는 누가 뭐 행위로 막 이렇게 너는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뭔가 진술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문건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겠지. 이게 지금 대접견실 자체가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진술도 했고 자기를 적절하게 말 맞추고 본 게 없어요. 뭐 서류도 받은 게 없는데라고 했는데 경호처도 이 CCTV의 존재를 말하지 않아서 처음에 공수처도 확보를 못 하고 있었고 국수본도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뭐 리스트 등을 확인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뭐야? 집어서 나중에 나와서 비디오가 나오면 그때 너랑 이렇게 하던데 아니면 통화 기록 이런 거 다 조사해 보면
몇 시 몇 분에 누구랑 통화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 그때 무슨 얘기했어? 라고 하면 지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없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건 무조건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앉았으니 뚜껑이 날라가지 내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한덕수 씨가 전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김문수 여태까지 안 도와주다가 다 어제 고사했어. 수사받고 출금 얘기 나오니까 오늘 급했어, 바로 또 이제. 결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얄팍하게 얄팍해 한덕수. 10,000원짜리 종이만큼 화폐만큼 얄팍한 인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증명이 되면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뭐 내일 그런- 안에? 그렇죠. 예. 어. 주임무 종사자고 특히 한덕수가 한덕수는 문제지. 굉장히 죄가 무거워지죠. 네, 한덕수. 그러니까 그간에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한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총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김용현이 난 총리한테 얘기했다 그랬고 한덕수 죽어도 모른다 그랬는데 맞다 그거 있었지. 한덕수가 완벽하게 중요임무 종사자 역할이 딱. 매우 무거워집니다. 한덕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문수가 좀 도와줘라 했는데 한덕수는 고사를 했어. 안 돕는다고. 근데 어제부터 또 갑자기 막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한덕수 이제 멘트 바꿔야지. 저도 충암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충암끼리만 한 게 아니라 한덕수가 명예동문이야. 요 놈들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거. 네. 그거를 꼭 짚고 싶어서 저희가 요거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네. 오신 김에 비화폰 서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과 통화했다고 폭로한 날 12월 6일이죠. 네. 그날 누군가에 의해서 비화폰 서버 기록이 비화폰 전화기 기록이. 전화기 기록, 비화폰의 단말기 기록이 세 사람께 이제 삭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그리고 홍장원, 김봉식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6일 날 홍장원 1차장이 양심 선언을 하죠. 윤석열이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게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공개를 하죠. 맞습니다. 네 차례. 네. 언제 나왔다고 화면으로도 캡처를 나왔죠. 보여줬습니다. 용산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야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까지는 게 결정적인 게 까진 거잖아요. 근데 이 통화 기록이 저장돼 있는 데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전화기, 하나는 비화폰 서버. 근데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근데 홍장원의 전화기 저 기록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산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비화폰을 가장 잘하는 사람 김성훈을 부른 거죠. 김성훈이 통신부장 출신이거든요. 비화폰 전문가예요. 누가 먼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보받은 거에 따르면 12월 6일 날 김성훈이 실무자들에게 세 사람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으로 삭제해라. 원격 삭제라는 말을 경호처에서는 소거라고 쓴대요. 소거. 소거시켜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버텼다는 거예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워낙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사라지고 윤석열 것도 사라지고 김봉식도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12월 7일, 8일은 또 뭔 짓을 했냐고 하면 김성훈이 군사령관들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못한다 이거. 그거 안 된다라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깐 거고 이번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령관이 저 2군, 3군 사령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방사, 특전사 그렇죠. 사령관 3명. 총장까지. 그래서 원격 삭제가 있었다라고 국정조사에서 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 김성훈 절대 없었다 그랬거든요. 아마 그 영상도 있을 텐데 내가 책임집니다. 삭제 지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그 비화폰 서버 있잖아요. 서버. 그 서버에는 기록이 통화 내역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어떤 정보가 담겨요? 통화 내역과 문자까지 담겨 있어요. 문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문자는 괜찮네. 통화 내역과 문자가 있습니다. 기계에도 통화 내역과 문자가 있고. 괜찮네 문자면. 그 문자 내역
그 내용까지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내용까지. 오. 괜찮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비화폰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문제는 김용현의 비화폰 아직도 확보를 못했어요. 김용현이니까.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이 김용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용현 비화폰 아직도 경호처에 있습니다. 아. 이번에 공개한 거는 경찰이 비화폰의 원격 삭제 이 부분을 공개한 건 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예요. 아. 실제로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의 비화폰을 전부 다 확보한 게 아닙니다. 아. 전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수박에 겉핥는 것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근데 혹시 그 김성훈이가 삭제를 지시했다면 왜 김봉식이 거를 지우라고 했을까요? 저 그거 궁금해요. 이게 추론의 영역인데요. 네, 추론의 영역. 김봉식과 윤석열은 특수관계입니다. 술 친구예요. 대구에서 같이 술 먹던. 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요. 김봉식은 경찰 유례로 그렇게 급하게 성장, 초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김봉식이. 개인사를 다 얘기할 사이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원래 김봉식 서울청장은 대구에서 경찰을 쭉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대구로 갔을 때 대구 형사과장, 광수대장 하면 서로 친해져 가지고 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초고속으로 서울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찰들이 다 김봉식은 경무관으로 끝나는 사람이라고 네. 다 알고 있었고 경찰 인사의 관행상 지방청에 승진한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서울로 와가지고 팍 더 다는 거야. 경찰의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서울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방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커리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서울청장이 돼요. 그리고 이 양반이 어떤 특수한 대우를 받냐고 하면 내란을 도모하는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내란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부르잖아요. 불렀어요. 그때 부른 게 경찰청장을 불러요. 예. 경찰청장한테 지시할 건데 왜 서울청장을 또 부릅니까? 둘이 같이 불렀잖아요. 네, 같이 부를 이유가 없어요. 서울청장은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1급이에요. 대통령이 1급 불러가지고 뭐 지시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김봉식한테 비화폰을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비화폰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김봉식은. 그래서 특수관계인 게 김봉식과 윤석열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호처에서는 야, 김봉식이 전화기를 그냥 반납하길래 우리가 삭제시켰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굉장히 말도 안 중요한가 보네. 네. 그런데 제가 의심하는 거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미션이 있었을 거야. 라는 거고 김봉식이 국정조사와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불법 내란 왜 일으켰어라고 했더니 개인 가정사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힌트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미션들이 비화폰에 담겨 있어서 삭제하라고 한 거 아닐까? 아니면 김봉식을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뚱 같잖아. 바쁜 와중에 홍정원 1차장 것만 지우면 되죠. 그렇죠. 왜 김봉식을 지워요? 야, 이 김봉식이는 그러면 김건희랑도 가까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스타일이 그 사령관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전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사령관들한테도 그 대통령이 전화할 그 급이 아니거든. 그렇죠. 지가 그만큼 절박하고 급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건데 경찰은 김봉식이었던 거지 그게 조지호보다도. 나 이거 술 친구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 나도 이거 처음 알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술 방송 좀 많이 하세요. 많이 불러주시면. 와, 이거 비화폰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알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실 조회를 요청을 하면 돼요. 이거 내란 재판 이거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거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이 판사가 사실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서버 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지기현 판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란과 관계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윤석열의 비화폰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절차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해야 되는 일이죠. 진짜. 지금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비화폰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내란 재판의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방금 김성애 의원 말씀처럼 다른 사건 사건이 달라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건 윤석열을 사병화 돼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건 내란죄거든. 이 내란죄 재판에서 야, 이 증거도 써야 돼.
채택을 해야 되고 다시 영장을 발부해서 비아폰을 압수수색을 하면 돼요. 아니 그 지기현이도 지금 보도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안 당연하죠. 합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비아폰 노래를. 네. 김용현 비아폰 제발 압수수색해라. 경호처 직원이 밀봉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걸 왜안 얘기할게. 지규현 친구들 오늘 저녁 때 만나니까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어. 지규현이 불러라. 그래. 오면 사진만 찍고 간대잖아. 부르라고 했어 내가. 그래. 오늘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이 그럼요. 얘기만 좀 하세요. 삼겹살 사주시면서 삼겹살은 소맥 타주시고. 사진도 이쁘게 찍어서 보내려고. 예. 와 이거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그러니까요. 다뤘네. 대박이네.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전에 보면은 경호처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도 제보를 많이 받잖아요.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 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와대에서 근무해서 아는 사람이 있나? 인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윤건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잖아. 네. 아까 경찰 내부 사정 얘기도 좀 듣고 있고. 네. 이게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은 계속 경찰하고 경호처하고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윤건영 의원을 접해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믿을만하다. 신뢰 있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도 우리도 안전할 수 있고 또 저연엄마한테는 진실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최강구한테는 안 오는 이유가 저한테는 일부 몰지각한 경호처 직원들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